여수는 수산업이 있고 관광업이 있고 해운업이 있고 국가 산단이 어울려서 지역적으로는 가장 풍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수는 에너지 넘치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미래의 기회가 펼쳐져 있는 생동감 있는 기회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남해안 시대의 중심이 되기까지 100년. 그 긴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여수왕 100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다를 향해 길게 펼쳐진 나비 모양의 반도, 여수. 지금으로부터 430여 년 전, 여수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부터 조선을 지킨 전라자수영의 심장부로 기록됩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전력을 키우고 끊임없이 침략해오는 왜군들로부터 조선을 지켜낸 출발점이었던 바다. 지금의 여수항입니다. 오랜 세월 여수의 역사를 수집하고 사진으로 기록해왔다는 박정명 선생. 지난 40여 년간 모아온 사진이 40만여 점. 이 방대한 역사 속에 100년 전 여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30년 정도 됐나? 이 부산에 이게 제가 서예가로서 이제 심사를 갔는데 같이 심사하시는 분 서실애가 여수 발전사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보니까 여수에 관계되어 있는 사진이 있어서 생활사도 있고 또는 그 밑에 그 개항사 또 배가 일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들 사진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여수의 단 한 권뿐인 책 여수 발전사. 1927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개화물자를 판매하던 일본 상점들로 인해 당시 내레포라 불리던 여수항 인근이 얼마나 도시화된 상업지구였는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여수 최초의 공유수면 매립이 시도된 건 1914년.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든다는 건 당시 여수의 현실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193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매립으로 생겨난 땅은 약 1만여 평. 지금의 진남상가 역시 매립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여수 시가지 매립은 1936년 신항 매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차 공사 당시 공유수면으로 매립된 내레포 1호는 1918년경 여수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923년 4월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 무역항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100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100년 전이지만은 여수항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이순신 광장을 생각하면 되게 넓은데 생각보다 좀 좁다? 그래서 뭔가 간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규민 학생 어때요? 제가 18살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100년 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923 하면은 여수에서 식당 말고는 모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개항을 했던 연도더라고요. 여수는 1895년까지는 전라자수영이라는 군항이었죠. 1923년에 지정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무역항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무역을 하게 된 그 시점을 개항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왕 개항 시기가 지금 100년이 맞는지 100년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는데, 개항과 관련돼서는 일제시대에는 좀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항 그러면은 항구를 연다 하는 그냥 일반적 의미로만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게 개항질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개항이라고 지정한 항이 있었고, 또 우리 여수처럼 지정항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또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었고, 일제 때만 하더라도 개항 그러면은 개항이라고 지정된 항만 개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개항과 지정항도 이렇게 국제 무역이 가능한 이렇게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개항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항구 수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게 지정항으로 지정된 곳까지 개항의 의미로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된 이후 여수항은 수산물의 공판, 무역, 역의 운송 등 다기능 항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1930년) 여수에는 당시 3천여 명에 이르는 조선인과 중국인 노역자들이 동원돼 깎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용 도로터널 말해 2터널이 개통됩니다. 이후 1930년 12월에는 남조선 철도 주식회사에 의해 광주 여수간 철도길이 열리고, 비슷한 시기인 12월 20일 매립을 통해 완성된 여수 신항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잇는 관여 연락선이 취항하게 됩니다. 화가 천경자가 도쿄 유학에 올랐다 전해지는 바닷길. 항로 개통을 통해 여수는 당시 속해 있던 부산 상권으로부터 독립, 일본과 활발한 무역을 이뤄가게 됩니다. 지정왕 첫 해인 1923년 여수항의 무역액은 14만 2천 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10년 만인 1933년에는 지정항 이후 무려 80배에 이르는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일본 패망 이전까지 여수항은 전국의 상인들을 불러들이며 일본 상품 교역 항구로 큰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해방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하지만 2개월 후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는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파병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계획한 적도 그 어떤 조직과 의논된 적도 없던 14연대의 봉기는 매우 급격히 파급됩니다. 여수와 인근 도시에서 전개된 진압군과 14연대 일부 군인 및 지방 좌익 간의 치열한 전투. 정부는 38선 경계 병력을 제외한 남한의 모든 군대로 진압군을 편성했고, 미군 역시 진압작전에 적극 개입합니다. 국가의 무차별적인 권력 앞에 쓰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 당시 참혹했던 여수의 시간이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실제로 글로만 봤지 이렇게 영상 같은 걸로 직접 본 거는 처음인데, 마지막에 저 사진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참 보기 힘든 귀한 자료입니다. 당시에 지금 얼마나 이제 여순 사건이 무리한 진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불바다게 된 여수 저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개 연대에서 약 5만여 명의 정도의 이렇게 이제 전 군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여수에 이렇게 투입이 돼요. 육해 공군이 함께.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은 이것이 당시에 반란 군인들이 이걸 불을 질렀다, 시민들이 질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졌던 것인데, 우리 군경이 시민들을 반란군과 함께한 동조 세력으로 몰아서 이렇게 전 시가지를 갖다 불태워 버렸던 거예요.
지금 여순특사건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여수 인구가 약 5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5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됐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제주도 4.3을 진압하라는 것이죠. 그런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난 그 사건인데 이것을 또 그 이승만 정부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죠. 시민 전체가 폭도인 것처럼 해서 진압을 하게 됐는데 그 진압 과정에서 또 잘못된 판단들이 많이 있었죠. 진압의 대상이 시민들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뒤흔든 또 한 번의 비극. 한국전쟁 당시 여수에서는 여순 사건이 재현됩니다. 좌익단체 활동 이력을 사면한다는 명목으로 가입을 강권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집단 학살. 거문도 신사터에서 남해 애기섬까지 희생자 대부분이 여순 사건 관련자들이었습니다. 1949년 6월 29일 본격적인 개항장으로 지정된 여수항.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해 무역이라고 할 만한 교역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피폐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밀수가 성행하던 시대. 1955년 밀수 적발 건수는 2,774건. 1950년대 말엔 대규모 밀수가 상시적으로 감행되죠. 일본과의 오랜 무역 경험은 여수의 밀수 상황에 불을 붙였고 1962년 밀수 건수는 서울 세관에 이어 전국 2위가 됩니다. 저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여수 공단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밀수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혹시? 60년대 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수는 선사시대부터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공산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밀무역이라는 밀수가 성행했고 당시 여수가 화로 수출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화로선을 중심으로 그 무역이 이루어졌던 시대적인 구조적인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여수 역사에 전반적으로 밀수가 행해진 때가 아니고 또 행해진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밀수가 정말 여수에서만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일본과 무역을 했던 대부분의 도시가 다 밀수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 그러면은 당시에 그 밀수를 검거한 실적만 이렇게 실적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살펴보면은 정말 여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부산이라든지 당시 목포, 군산, 인천 이러한 도시들의 밀수 규모가 여수를 능가해요. 그런데 여수가 밀수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던 것은 일종의 그 당시에 정치적 타겟이 됐던 것이 아닌가. 타겟이 되면은 그 도시의 밀수를 갖다가 드러냄으로써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923년) 세관 지정항 지정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여수 특산품 수출이 주를 이루었던 여수.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여수의 주요 수출 품목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면서부터죠. 1967년 여수 또 하나의 경제축으로 새롭게 등장한 여수산단.
여수산단 최초의 기업이자 GS 칼텍스의 전신인 호남 정유를 필두로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인 종합석유화학산업단지로서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항만시설의 확충은 산단 조성의 필수 조건. 1976년 11월 3일면 낙포리에 3일항 부두가, 1979년 5월엔 중흥 석유화학 부두가 건설됩니다. 이후 원료 수입 등을 위한 크고 작은 부두를 조성. 현재 여수 산단에는 21개의 부두가 갖춰져 있습니다. 1970년 961만 달러였던 여수세관 수출 통관 실적은 거의 매년 증가세를 거듭했고, 여수 산단이 본격 가동을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는 화학제품의 수출이 급증. 1979년엔 무려 2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조성 초반, 여수 산단이 체급을 점점 늘려가는 시기. 여수항은 어항으로서 활발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여수 지역 주요 수출품은 선어와 활어, 해초류 등의 수산물. 특히 여수 오천동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쥐치포 수출 공장이 생겨났고, 여수항을 통한 일본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가 수협 중앙에서 운영하던 수협 공동어시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판장회가 쥐고기, 쥐치가 많이 나가지고 여기에 물건 전량이 오천동으로 가갖고, 그때 당시에는 냉동 관계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상자 위에다가 파란 종이를 깔아가지고 거기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현 상태에서 냉동을 안 시키고 선어 자체 그대로 지금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여수에 무역회사가 많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나라도, 고흥, 이쪽에 남해 선주 입장에서는 시세가 좋고 빨리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데가 무역회사가 많은 여수로 많이 집화가 되는 것이죠. 진짜 여수가 황금기 여정으로 봐야 되죠. (1997년 9월 9일) 전국 최초 주민 발의에 의한 삼여 주민의 의견조사 결과 통합 찬성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1998년 4월 1일 여천군, 여천시, 여수시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됩니다. 이후 1990년대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여수항은 바다자원 고갈이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화수분으로만 여겨졌던 여수의 수산자원이 말라가는 상황. 여수로서는 당시의 어려움을 타개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됐습니다. 2012년 여수 박람회가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수 신항에 박람회를 유치한 것은 여수 신항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개발시키자. 그리고 기후변화의 이슈, 여수 선언을 선포했던 그 역사적 현장을 세계적인 역사 현장으로 만들자. 한 번의 유치 실패와 10년의 기다림. 30만 중소도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해양 관광도시로서 새로운 길을 열게 된 여수. 여수의 지도는 180도 달라졌고, 여수는 바다로 나아가는 새 관문을 통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앞으로 경제 중심은 해양 중심으로 될 것이다. 해양과 해양 엑스포가 이루어졌던 곳. 이곳이 바로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여수의 미래는 바로 해양 중심으로 된 관광과 산업과 연계돼야 한다. 우리 지역은 한국의 여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여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이후 신북항 건설을 통해 국제 해양 관광 레저항으로서의 변모를 꾀하기 시작한 여수항. 화물처리 중심 항만에서 여객 중심의 해양 관광 활성화 지원 항만으로 여수 365개의 섬과 바다를 잇는 명품 레저 항만으로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 밝힌 여수 선언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수 미래의 정신으로 여수항의 미래, 그 속에 28만 여수 시민들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 전통시대에는 우리 여수항이 나라를 지켰던 그러한 군항이었고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무역항, 그리고 최근에는 관광도시로 곽광을 받고 있죠. 여수의 관광도시가 된 차별화의 중심은 바다라는 것이죠. 신북항을 중심으로 한 신안권, 그리고 가망만, 그 외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섬들, 이러한 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집중과 선택을 한다면은 앞으로 여수 지역이 어느 곳보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수 밤바다도 멋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섬이나 아니면 바다 자체, 아침에 시내버스 타고 학교 갈 때 보는 여수 전경도 아주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수가 지금보다 더 명성을 얻어서 여수에 살고 있는 사람이자 여수가 고향인 사람으로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각광을 받는 도시가 돼서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른 후대, 그리고 저랑 같은 아이들도 좀 더 여수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년의 물길을 넘어 더 큰 백년으로 사람과 공존하는 해양 복합관광 거점. 미항 여수의 새로운 항해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